일제시대 별난사. 일본군이 간도에 거주하던 한국인을 학살한 간도 출병. 간도 출병은 1920년 일본 제국이 만주 지역의 간도에 군대를 파견한 사건으로 한국 독립군의 활동을 탄압하고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경신천변이라고도 부릅니다. 1919년 후반기 이후 한반도에서 3.1 독립운동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기 시작했지만 9월 강우교의 신임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에게 폭탄 투척이 일어나는 등 상황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일본의 간도 출병의 이유는 첫째 간도의 독립군 탄압 및 독립운동의 기반 파괴, 둘째 식민지 조선에 대한 통치 안정성 확보, 셋째 만주에서의 경제권을 장악해 일본의 경제공황 타개책 마련이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1 독립운동을 전후한 시기 조선 총독부는 해외 거주 한인들의 규모를 대략 100여만 명으로 추산하면서 그중 대다수인 약 80%에 해당하는 80만 명 정도가 만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만강의 대안인 북간도 지역은 한인 거주 밀도가 매우 높아 만주 한인들의 절반에 가까운 3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중국인 거주자의 몇 배로 중국인들을 완전히 압도한다고 파악했습니다. 1920년 5월 즈음에는 독립군의 무장 상태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식하고 한인사회 전체가 반일적이라 독립군과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시베리아로 출병한 일본군의 탄압을 피해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한인 독립군 부대 수백 명이 간도 방면으로 이동 중이라는 확실한 정보까지 접해 현실적인 위협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또한 일본군은 시베리아의 파르티잔을 탄압하기 위해 한인과 그 근거지를 일소해야 되었는데 이런 군사 전략상 필요에 따라 간도와 연해주 일대의 독립군과 근거지인 지역 한인 사회를 탄압하고자 간도 침략을 계획했습니다. 청산 리대첩에 참여한 대한군정서 등 여러 독립군 부대는 대첩이 끝난 직후 중소 국경 부근의 밀산을 향해 대장정에 올랐는데 대한군정서 독립군은 어랑촌전투를 승리로 이끈 북정길에 오르기 위해 부대를 이동시켰습니다. 사령관 김좌진의 인솔하에 대한군정서군은 청산리 일대를 벗어나 10월 26에서 27일경에는 화룡현과 안도현의 경계인 황구령촌 부근에 도착해 홍범도가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를 기다렸습니다. 대한군정서군은 그 후 11월 7일경 황구령을 출발한 뒤 천보산 서쪽 부근을 돌아 밀산으로 향했고 대한국민군 대한이군부 대한광복단 등의 독립군단도 밀산을 향해 북정을 단행했습니다. 한편 홍범도가 인솔한 대한독립군과 훈춘한민회 및 대한인민단 등의 독립군 연합부대 600여 명은 고동화국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청산 리대첩을 마무리한 다음 밀산을 향한 고난의 행군에 들어갔습니다. 독립군의 집결지였던 밀산은 1910년 전후부터 민족운동자들이 국외 독립운동기지의 하나로 경영하기 시작한 곳으로 청산 리대첩의 홍범도도 1910년대 중반 이곳에 주둔하며 독립군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산은 많은 독립군을 장기간 수용하기에는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곳이라 주둔한 독립군 지도자들은 러시아 연해주로 넘어가 소모된 전력을 보충 증강한 뒤 새로운 항일전의 방향을 모색하려 했습니다. 연해주는 서북간도와 마찬가지로 1910년 전후부터 국외 항일운동의 중추기지로 터전을 닦아오던 곳이었고 20만에 이르는 한인 사회가 형성되어 있어 새로운 활동 근거지 개척의 적지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는 볼셰비키 혁명 정부가 피압박 약소민족의 해방투쟁에 대한 후원을 공약하던 때라 만주 독립군에게 새 희망을 주고 연해주 이동을 재촉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무장 독립군을 비롯한 간도 일대의 항일 독립운동 세력을 초토화할 목적으로 투입된 일본군은 독립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독립군에 대한 탄압이 이처럼 실패한 것은 한인사회가 독립전쟁에 대해 물심양면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성원한 결과라서 간도를 침략한 일본군은 현지 한인사회에 대해서는 초토화 전략을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간도 한인사회에서 자행된 경신참변은 일제 침략군에 의해 1920년 10월 초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반복되었는데 일본군은 간도 도처에서 한인 촌락을 습격 방어했습니다. 각지 촌락에 무장하지 않은 한인 주민들은 침략군에 의해 임의로 불령선인으로 지목되어 참혹하게 살해되었는데 이런 만행은 일본 군대가 간도에서 퇴각하는 1921년 5월까지 도처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일제의 조선군 19사단 예하의 주력 부대 중 하나인 키무라 지대는 1920년 10월 20일 두만강을 건너 간도 침략을 시작했는데 북간도 한인사회의 독립운동 근거지와 마을들을 초토화시키는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10월 22일 대한군정서의 근거지인 왕청현 서대파와 십리평 일대를 휩쓸었던 것도 이 부대로 십리평에 있던 대한군정서 병영과 7개 동해 사관 연성소 건물이 이때 소각되었습니다. 이어 이 부대는 백초구와 의란고, 팔도구 등지에서 150명의 무고한 한인 양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10월 30일에는 경신참변을 상징하는 사건인 장암동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연해주에서 침입한 일본군 제14사단, 제15연대 제3대 대장 오우카가 인솔한 77명의 병력이 용정촌 장암동으로 침입돼 주민 33명을 참혹하게 살해하고 가옥 학교 교회 등을 불태워 마을을 초토화한 것입니다. 40여 호 규모의 장암동은 이주 한인 촌락으로 주민의 대부분은 기독교 신자였는데 일본군은 주민 가운데 성인 남자 33명을 한 곳에 집결시켜 처참히 살해하고 시신까지 불태우는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만행 다음날 캐나다 북장로의 선교사 푸트와 용정에서 제창병원을 경영하던 영국 선교사 마틴은 함께 장암동을 방문해 진상을 조사하고 사진에 담아 만행을 세상에 폭로했는데 참변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무장한 일본 보병부대는 야소촌을 포위하고 높이 쌓인 낯가리에 불을 지른 후 전체 촌민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호령하였다. 촌민들이 밖으로 나오니 아버지고 아들이고 헤아리지 않고 눈에 띄면 사격하였다. 아직 숨이 채 떨어지지 않은 부상자도 관계치 않고 그저 총에 맞아 쓰러진 사람이면 마른 짚을 덮어놓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불태웠다. 장암동 참변 외에도 한인 학살의 사례는 허다해서 한인 마을마다 10여 명 전후의 희생자는 예사였을 정도였는데 이시 집성촌이었던 30여 호 규모의 연길현 의란구, 남동도 마을 주민 거의 전부가 몰살당했습니다. 마을의 어느 네 형제는 자기 집과 함께 한꺼번에 불태워져 죽었으며 연길현 와룡동의 교사였던 정기선은 일본군에게 끌려가 신문을 당하면서 피부가 칼로 벗겨지고 안구가 빠져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길현 팔도구에서는 어린애 4명이 일본군에게 처참히 살해당했고 연길현 약수동에서도 사람을 죽여 불에다 태운 후 그 시체를 다시 강물에 던졌습니다. 또 일본군은 부녀자를 강간한 후 살해했는데 연길현 소형자에서는 25명의 부녀자가 이 도구에서도 20여 명의 부녀자가 강간당했으며 심지어 2에서 3세 아이를 창끝에 꿰어든 일본군이 비명을 들으며 즐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사학자 박은식은 한인이 당한 참변의 구체적 실상과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적나라하게 기술함으로써 일제의 야수적 죄악상을 규탄 고발했습니다. 저 외적이 우리 서북간도의 양민동포를 학살한 일 같은 것이야 어찌 역사상에 있었던 일이겠는가. 각처 촌락의 민가 교회 학교 및 양곡 수만석을 모두 불태웠다. 남녀노소를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매질하여 죽이고 포박하여 죽이고 주먹으로 때려 죽이고 발로 차서 죽이고 찢어 죽이고 생매장하고 불에 태우고 가마에 삶고 해부하고 코를 꿰고 옆구리를 뚫고 배를 가르고 머리를 베고 눈을 파내고 가죽을 벗기고 허리를 베고 사지를 못 받고 손발을 잘라서 인류로서는 참아 볼 수 없는 일을 저들은 오락으로 삼아 하였다. 우리 동포는 혹은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죽고 혹은 부자가 함께 참육당하고 혹은 남편을 죽여 아내에게 보이며 혹은 형을 죽여 아우에게 보이며 혹은 상제로 혼백상자를 품고 난을 피하다가 형제가 함께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산모가 기저귀에 싼 어린애를 품고 화를 피하다가 모자가 같이 명을 끊었다. 그 밖에 허다한 일은 이루 다 적을 수 없다. 박은식, 한국 독립운동지열사. 이와 같은 한인사회의 끔찍한 참변은 북간도에서만 자행된 것이 아닌데 서간도에서는 이른바 중일합동수색이 실시되던 1920년 5에서 8월 4개월에 걸쳐 우에다 부대와 사카모토 부대에 의한 한인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그 뒤 서간도를 침범한 관동군 소속의 스기야마 보병대와 기병연대에 의해서도 북간도에서와 같은 양상으로 참변이 반복되었는데 서간도 중에서도 특히 흥경현 왕청문과 관전현 일대의 피해 정도가 극심했습니다. 왕청문에서만 305명이 관전현 일대에서는 총 495명의 한인이 참화를 입었고
왕청문회 서부교회당과 강남교회당과 민족교육기관인 삼성학교도 이때 일본군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지방에서도 1920년 4월부터 일제의 블라디보스톡 주둔군과 남부우수리 파견대에 의해 한인 참살이 자행되었는데 연해주에 주둔하던 일본군은 4월 초부터 볼셰비키를 탄압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하바로프스크 우수리스크를 비롯한 연해주 도처에서 한인 민족운동 대탄압에 돌입해 마을을 습격 방어하고 한인들을 학살했는데 4월 5일 일본군의 포위 공격을 받은 블라디보스톡 신안촌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신안촌에서만 300명 이상의 한인이 일본군에게 체포당했으며 가옥은 물론 한민학교와 신문사 건물도 소실되었고 블라디보스톡뿐만 아니라 우수리스크 거주 한인들 역시 참화를 입었습니다. 연해주 한인사회의 출중한 지도자이며 임시정부 재무총장에 추대되기도 한 차재영이 김희직, 엄정주, 황경섭 등과 함께 참살된 것도 이때였습니다. 한편 4월 6일 일본군의 총공격을 받은 하바로프스크에서도 20명 이상의 한인이 희생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연해주 4월 참변으로 연해주 도처에서 한인 70여 명이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자료상의 한계로 경신참변 당시간도 한인사회가 입은 인적, 물적 피해의 규모와 실상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1920년 10에서 11월 2달간에 3,469명이 희생되고 170명이 체포되었습니다. 11월 이후 이듬해 5월까지의 피해 상황을 집계하지 않은 수치임을 감안할 때 일본군 침략 기간 동안 입은 참화의 전체 규모는 이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입니다. 만행 실상을 극도로 축소한 일본군 측의 자료에서조차 한인 494명을 살해하고 민가 531개 동, 학교 25개교를 소각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대륙 침략 사전극으로 야기된 일본군의 간도 침범과 그로 인한 경신참변은 일제에게 철저히 유린된 한민족의 고통을 상징하는 생생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경신참변은 국망 직전 일제가 의병 등 항일 세력 초토화 전략으로 감행한 소위 남한 대토벌 작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제가 남한 대토벌 작전을 완료하고 난 뒤 한국 병탄을 실현했듯 간도 한인 사회의 저항 세력에 대한 초토화 전략을 감행해 3.1 운동으로 격동한 한민족의 독립멸망을 철저히 분쇄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일제시대 별난사는 일본군이 간도에 거주하던 한국인을 학살한 간도 주병이었습니다.